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훈이버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편분들의 귀촌 제안을 제대로 다뤄보려고 해요. 요즘 자주 듣는 사연 중 남편이 자꾸 시골로 가자 며 귀촌을 자꾸 권유하는데 저는 정말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골 생활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고 귀촌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솔직하게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남편이 자꾸 귀촌하자고 해요. 시골 생활의 진짜 장단점은? 입니다. 먼저 남편이 이야기하는 장점부터 알아볼게요. 귀촌의 장점일 자연과의 조화. 귀촌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점이 가장 크게 끌릴 거예요. 바로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시골의 공기는 정말 깨끗하고 자연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이 정말 특별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으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도시에서 겪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갑니다. 특히 주말마다 하늘을 볼 때마다 아무리 구름이 많아도 도시의 소음이 없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귀촌의 장점이 텃밭과 자급자족. 두 번째 장점은 바로 텃밭 가꾸기입니다. 이건 정말 귀촌의 매력 중 하나죠. 텃밭에서 자란 신선한 채소를 따서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즐거움이 있을까요? 남편이 귀촌을 제안할 때마다 텃밭에 상추, 토마토, 고추를 기르고 싶다고는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텃밭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이 자연의 선물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급자족하는 느낌이 정말 좋고 도시에서 자주 겪는 식품값 상승에 대한 불안도 사라지죠. 귀촌의 장점 3. 경제적인 이점. 그리고 귀촌을 하게 되면 생활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시골에서는 집값도 훨씬 저렴하고 땅도 더 넓으니까 집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생기죠. 시골집을 보면 항상 큰 마당에 텃밭도 넓게 만들고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기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귀촌의 장점 4. 정신적인 여유. 그리고 정신적인 여유가 중요해요. 도시에서 지나치게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았다면 시골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조금 느려져요. 여유 있는 일상을 즐기면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귀촌 후에는 매일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감동이 있죠. 주말마다 돌아다니지 않아도 집 앞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여성분들이 이야기하는 귀촌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귀촌의 단점 1. 고립감과 외로움. 첫 번째 단점은 바로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시골에 살다 보면 일단 이웃과의 소통이 어렵고 도시처럼 다양한 모임이 없어요. 특히 초반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을 수 있어요. 이건 시니어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친구들, 가족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귀촌의 단점 2. 상업시설 부족. 다음은 상업시설 부족이에요. 시골에서는 마트나 상점이 멀어서 장 보러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차가 없다면 불편할 수 있어요. 택배도 배송이 늦어지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집 앞에 편의점조차 없을 수 있어요. 도시에서처럼 편리하게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점이 큰 단점이에요. 귀촌의 단점 3.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또 하나의 큰 단점은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입니다. 시골에 살다 보면 기후변화가 더 극단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 여름에는 장마에 시달릴 수 있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교통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자연의 힘을 직접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귀촌의 단점 4. 전기, 수도, 집수리, 인터넷 문제. 그리고 귀촌 생활에서 항상 중요한 문제는 전기, 수도, 집수리, 인터넷이죠. 시골에서는 도시처럼 항상 원활한 서비스가 바로바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그런 일이 드물지만 간혹 인터넷 속도나 연결 상태가 떨어지거나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에는 문제점의 일처리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낡은 집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원하는 방식으로 수리나 인테리어를 하는데 비용이 도시보다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귀촌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남편과의 대화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귀촌을 하게 되었을 때 가정해야 할 대화, 그리고 귀촌을 하지 않으려는 쪽에서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아요.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귀촌을 했을 때 가정해야 할 대화 내용들이 있어요.
귀촌을 하게 되었을 때 특히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 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귀촌 후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조정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A. 귀촌 준비물과 환경 점검 대화. 자, 이제 시골에 가기로 했으니 준비물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집의 구조나 시설 상태를 점검해야 해요. 수도나 전기가 원활히 연결될지, 인터넷은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해 보자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할 수 있겠죠? 혹시 우리가 마트나 병원까지 가는 길을 미리 확인해 놓는 것도 꼼꼼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B. 삶의 방식 변화에 대한 대화. 귀촌하면 도시와 달리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활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반대로 자주 이동하거나 외출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가거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가까운지 체크해야 해요. 이웃 관계도 중요하니까 먼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상의하는 게 필요해요. C. 텃밭과 자급자족의 대화. 우리가 텃밭을 가꾸기로 했잖아요. 그럼 뭘 키울지 구체적으로 정해보자고요. 봄에는 상추와 고추, 여름엔 토마토, 그리고 물을 심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물은 어떻게 관리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자동 급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D. 비용 문제 대화. 귀촌한다고 하니까 집값이 저렴하고 생활비가 절감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텃밭을 가꾸고 필요한 도구를 사는 것 외에도 차량 유지비나 지속적인 관리 비용도 고려해야 해요. 우리가 예산을 잘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 기대와 현실에 대한 대화. 귀촌하면 평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처음엔 불편함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내가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또는 택배를 기다려야 할 때 그런 불편함이 커질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계획해야 해요. 혹시 집을 벗어날 일이 생기면 대체 교통수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 단점들을 아무리 고려해도 귀촌이 어렵겠다면 귀촌을 하지 않으려는 쪽에서는 남편을 설득해야만 하죠. 그러려면 남편을 설득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귀촌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와 걱정을 공유하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해요. A. 경제적인 문제와 장기적 안정성 설득. 남편, 내가 생각하기엔 귀촌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의 안정적인 직장이나 상업시설과의 거리가 우리 생활에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 혜택이나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상황에서 시골은 불편할 수 있죠. 기술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서는 많은 서비스가 도시보다 늦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내가 일하는 데 있어 출퇴근 거리나 업무 환경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죠. B. 사회적 연결과 활동 부족 설득. 시골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도시보다 약할 수 있어요. 내가 친구나 가족,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멀리 떨어지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사회적 관계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잖아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불편할 수 있어요. 도시에서는 다양한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요. C. 의료 시스템과 접근성 설득.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건강 문제도 중요해졌잖아요. 도시에 있는 병원은 훨씬 더 많은 전문의와 병원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고 응급 상황에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어요. 만약 시골에서 갑자기 아프거나 병원을 가야 할 때 거리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죠. 조기 진단이나 진료의 접근성이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요. D. 생활 편의성 및 서비스 부족 설득. 시골에 가면 생활 편의성도 떨어질 수 있어요. 택배 서비스나 마트, 인터넷 속도 등이 도시보다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시골에서 물건을 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고려해야 해요. 이런 점들은 귀촌 후에도 계속 신경 써야 할 문제죠. A. 귀촌 후의 초기 불편함 설득. 귀촌은 분명히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지만 초기 적응기가 있어요. 시골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생활 환경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수리나 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귀촌은 큰 결정을 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남편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야 해요.
귀촌의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단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로의 걱정과 우려를 잘 조율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촌을 하는 쪽과 하지 않으려는 쪽의 생각을 잘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귀촌은 정말 매력적인 삶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셨나요? 남편의 귀촌 제안에 고민이 많지만 어느 순간 이 생활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귀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촌에 대한 더 많은 팁과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